만화 영화 톰과 제리의 유쾌한 해설로 어린 시절 우리의 귓가를 사로잡았던,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던 명품 성우 송도순 씨가 향년 77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의 방송계는 물론 그녀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수많은 팬들이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인의 아들이자 방송인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우 박준혁 씨와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송도순 씨와 함께 출연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던 며느리 최자연 씨 역시 깊은 슬픔과 충격 속에 침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교훈을 남겨주신 고 송도순 성우님의 빛나는 삶의 여정과 가족들과 함께 쌓아올린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 그리고 그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송도순 성우님은 2025년 12월 31일 오후 10시경 오랜 지병으로 인해 서울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영면에 드셨습니다. 1949년 황해도에서 태어나셨던 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 재능을 보이며 중앙여고를 거쳐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하여 학문의 길을 걸었으나 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중퇴 후 방송인의 길을 선택하며 평생을 목소리 연기에 헌신했습니다. 수많은 작품을 통해 다채로운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대중의 깊은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톰과 제리가 따라붙을 정도로 이 작품은 그녀의 대표작이었습니다. 톰과 제리의 해설을 맡아 특유의 독특하고 재치 넘치는, 때로는 따뜻하고 푸근한 목소리 톤으로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세대를 초월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21년 극장판 톰과 제리에서도 다시 한번 내레이션을 담당하며 식지 않는 열정과 변함없는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시대를 초월하여 사랑받았는지를 증명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DJ로서의 활약 또한 송도순 성우님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TBS 교통방송에서 그녀의 오랜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성우 배한성 씨와 함께 가는 저녁길이라는 프로그램을 무려 17년간 진행하며 수많은 청취자들의 퇴근길과 저녁 시간을 책임졌습니다. 특유의 따뜻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위로와 웃음을 선사하며 많은 이들의 지친 일상의 활력소가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드라마 산다는 것은, 간이역 등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세바퀴, 놀러와 등에도 출연하며 단순히 성우라는 직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고 활발하게 활동하셨습니다. 특유의 당찬 매력과 솔직한 화법으로 똑소리 아줌마라는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별명을 얻기도 했죠. 그녀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게 느껴지지만 남겨진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슬픔을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족으로는 평생을 함께 해온 남편 박희민 씨와 두 아들인 배우 박준혁 씨, 현재 스포티비에 근무하며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진재 씨, 그리고 고인과 각별한 사이였던 며느리 최자연 씨와 김현민 씨 등이 있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에 경건하게 마련되었으며 발인은 오는 1월 3일 오전 6시 2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인의 오랜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성우 배한성 씨는 송도순 씨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깊은 충격과 함께 망연자실한 심정을 전하며 비통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는 고인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많은 이들이 송도순 성우님을 기억하는 방식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은 것은 바로 며느리 최자연 씨와의 각별하고도 특별한 관계일 것입니다. 고인께서는 며느리 최자연 씨와 함께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하여 쿨하고 현실적이면서도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며 많은 시청자들의 뜨거운 공감과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방송용이 아닌 진심이 담긴 두 사람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송도순 씨와 최자연 씨는 집에서 함께 찜질을 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될 정도로 서로에게 격이 없고 편안한 사이였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마치 톰과 제리가 티격태격하면서도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것처럼 유쾌하게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서로를 향한 깊은 정과 존경심을 잃지 않는 대화를 이어가며
시청자들에게 훈훈한 미소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특히 최자연 씨가 결혼 전 송도순 씨의 제자였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인연을 더욱 특별하고 운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스승과 제자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로 발전한 이 독특한 인연은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두 사람의 관계에 더욱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송도순 씨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괜찮은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많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특별한 시어머니 철학을 공개하며 며느리한테 지질한 시어머니로 보이지 않으려고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며느리학을 공부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하며 간섭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라는 태도를 버려라. 즉, 두고 보지 말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쓸데없이 며느리의 사생활이나 생각에 대해 지나치게 궁금해하지 말자예요라고 말하며 시어머니로서의 현명하고 성숙한 자세를 공유했습니다. 이어서 송도순 씨는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나누며 인생을 살면서 돌이켜보면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할 걸 하는 후회나 아쉬움이 참 많아요. 이러한 나의 경험과 깨달음을 며느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며느리에게는 따뜻한 조언이 아니라 일방적인 지적이 되고 때로는 명령처럼 들리거나 혼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라며 세 번째 원칙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자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는 깊은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송도순 씨는 스스로를 쿨한 시어머니라고 불리게 된 이유에 대해 매우 유쾌하고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되면서 저 스스로 몇 가지 중요한 법칙을 세웠어요. 첫째, 며느리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거나 평가하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라는 두고 보지 말자였습니다. 둘째, 내 방식대로 며느리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며느리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자는 나를 따르라 하지 말자였죠. 사실 저는 성격상 굉장히 깐깐하고 예민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며느리가 그저 예쁘고 사랑스럽게만 보이더군요.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로 며느리와 싸우고 감정 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며느리를 마치 굉장히 친하고 믿음직한 후배를 둔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이 후배가 미래의 저를 배반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종의 보험처럼 생각하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는 셈이죠 라고 너스레를 떨며 자신만의 독특한 시어머니 철학을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이처럼 깊이 있는 통찰과 유머가 어우러진 그녀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깊은 공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쿨하고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 송도순 씨라도 며느리 최자연 씨가 자신에게 선물로 받은 소중한 차를 아무런 상의 없이 아무 말 없이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크게 당황하고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송도순 씨는 만약 이 사실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공개되지 않고 나중에 집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더라면 아마 큰일이 났을 거예요. 방송 덕분에 오히려 다행이었죠 라고 말하며 당시의 솔직하고 인간적인 심경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로서의 서운함과 동시에 며느리에 대한 이해심이 엿보이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웰컴 투 시월드에 함께 출연하는 김지선 씨는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가 타는 내 차인데 내 마음대로 처분했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역정을 내시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인 송도순 씨는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첫정으로 선물해 준 차인데 아무런 상의도 없이 파버린 것에 대해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라며 양측의 입장 차이를 섬세하게 분석하며 갈등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들은 최자연 씨는 어머니께서 많이 속상해하셔서 나중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당시의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이어서 최자연 씨는 어머니께서 내가 만약 조금 더 큰 차를 타고 싶다고 미리 이야기해뒀으면 내가 더 좋은 차, 더 큰 차로 바꿔줬을 텐데 라는 말씀도 해주셔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이 후회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연쩍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처럼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들은 두 사람의 깊은 정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최자연 씨는 시어머니 송도순 씨에게 아파트 투자를 권했다가 무려 한 달 동안이나 혼났던 파격적인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최자연 씨는 자신이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혼 초에 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니 생활비가 정말 금세 모였습니다. 따로 지출할 곳이 적었으니 자연스럽게 저축도 매우 잘 되었죠. 그래서 사실 분가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창 돈을 열심히 모으던 시기에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며 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를 밝혔습니다. 최자연 씨는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제가 괜찮은 아파트를 보고 와서 어머니, 이 집 정말 너무 괜찮아요. 우리 같이 투자하면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저를 혹독하게 혼내셨습니다. 내 돈이 어떻게 내 돈이 될 수 있느냐? 내가 감히 내 돈을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느냐? 는 식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마치 제가 어머니의 돈을 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말이죠. 그때는 제가 좀 어리고 상황 판단이 미숙해서 제가 달라고 한 건 아니고 어머니와 제가 반반씩 투자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투자를 권유하느냐, 어른에게 이런 무례한 말을 하느냐 고 하시며 엄청나게 혼을 내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당시에 당황스러웠고 서러웠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최자연 씨는 시댁에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절대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괜한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을 깨달아 다시는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재 그 아파트는 무려 5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때 만약 함께 투자했더라면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을. 아파트 앞을 지날 때마다 최자연 씨는 여전히 어머니 라고 소리친다며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전세, 역전된 상황을 전해 큰 웃음과 함께 인생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자연 씨는 요즘에는 오히려 어머니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십니다. 얘야, 나 얼마 정도 돈이 있는데 너 혹시 나랑 같이 투자하고 싶은 괜찮은 물건 없니? 라고 먼저 물어보십니다. 라고 전해 과거에 완고했던 시어머니 송도순 씨가 이제는 재치 있고 유연하게 변화했음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송도순 씨는 아들 부부의 힘든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감동적인 사연을 공개하며 진정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자연 씨는 당시에 어려웠던 상황을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무리해서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상황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재건축에 따른 분담금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서울에 있는 저희 집의 재건축 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살고 있던 집을 어쩔 수 없이 팔고 김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송도순 씨는 이에 대해 그때 아들 부부가 자기들의 경제적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투자를 감행했던 것이죠 라며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사실 당시에는 이참에 이 아이들을 한번 제대로 바닥을 치게 만들어서 세상의 쓴맛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진 마음을 먹으려 해도 이미 제 아이들이 너무나 성장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더군요 라고 솔직한 속마음을 고백하며 자식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송도순 씨는 결국 저는 바로 이럴 때야말로 내가 유능하고 능력 있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들 부부에게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강하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상황이 어려웠지만 어쨌든 저의 아들 부부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나설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의 대출금을 제가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찬사를 자아냈습니다. 송도순 씨의 따뜻한 마음과 현명한 판단, 그리고 자식들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송도순 씨는 또한 저는 며느리에게 평소에는 자주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가끔씩 깜짝 선물처럼 거액의 용돈을 한 번에 줍니다. 그래야 그 기억이 며느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특별하게 남는다고 생각해요 라고 자신만의 며느리 사랑법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한 번은 며느리가 가족 휴가지로 가까운 대천 해수욕장을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괌 여행 티켓을 깜짝 선물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감동하며 좋아하더군요 라고 밝히며 하면서도 세심하고 로맨틱한 시어머니로서의 다채로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송도순 성우님은 단순히 뛰어난 목소리 연기자로서 방송 활동에만 매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한 가정의 따뜻하고 현명한 어머니로서, 때로는 깐깐하지만 속 깊은 시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삶의 많은 가르침과 함께 유쾌하고 따뜻한 웃음을 아낌없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솔직하고 유쾌하며 때로는 단호하지만 그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늘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가 가득했던 송도순 성우님. 그녀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우리 모두에게 형언할 수 없는 큰 슬픔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지만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아름다운 목소리와 삶의 지혜가 담긴 따뜻한 메시지들은 오래도록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될 것입니다. 영원히 잊히지 않을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와 빛나는 유산을 기리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부디 아무런 고통 없이 편안히 잠드소서.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